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7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2565 돌파하고 이제 돌파가 돼버렸습니다. 2633.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종가상으로 2600을 넘어서 끝난 거는 요 근래입니다. 4일 동안. 그래서 예전에는 고점은 31,000원 했었는데 4일 동안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버스 들고 계신 분들, 또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통스러운 한 주였고요. 상승 생각하고 베팅하신 분들은 굉장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방을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한 거고, 상방을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제 리뷰에, 제 뷰에 상당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술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쯤 다시 따져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간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저항대가 하나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는 기술적 분석이 되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다음 주가 또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돌아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보면 제일 중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 지금 코스피네요. 죄송합니다. 다우 월봉 봅니다. 월봉상 아직 여전히 돌파 못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목요일부터 장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추세는 돌파가 아직 못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가 안 되고 끝났습니다. 지금 추세선을 보시면 이게 돌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해서 우상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씩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갖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또 다우도 완만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각도가 좀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월봉에서 각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우상향으로 우측으로 가면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뚫리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그냥 뚫려도 할 말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피도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추세가 완만하잖아요. 상단선가 2740.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후행스팬 추세 연장선 안에 걸려 있습니다. 후행스팬은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파가 될 때 2740. 이 이상 가면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이상 가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직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2740까지의 공간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 후행스페로는 추세 연장에 가 있고 그 다음 미국은 아직 돌파가 안 돼 있다. 이 정도 선의가 현재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2565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보면 이제 상방이 2740까지는 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봉에서 조금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추세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걸린 것은 월봉의 이 후행스팬 연결선 값이나 거의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돌파하게 되면 2740을 열어야 될 것 같고요. 돌파가 못한다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2350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다시 도래한 거죠. 요 자리 돌파됐을 때가 되게 중요했듯이 다시 돌파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지난번에 고점 요 부분에서 한 번에 그냥 200포인트 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자리가 또 도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가 곧버스나 하방을 보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상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던 재미가 났었던 하루일 수 있습니다. 저점마다 매수가 들어와서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7,800원에서 굉장히 놀다가 68,000원 살짝 넘어서 끝났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일봉이나
그다음 월봉의 그 모습, 그다음 미국의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좀 완만합니다. 그냥 뚫려버리면 끝나는 자리지 이거에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 전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어제 오늘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뭐가 중요했냐? 하락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유는 혹시 선물 매매 동향을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요. 개인의 선물이 시장을 망쳤습니다. 상방 입장에서는 개인 선물이 호재였고요. 하방 입장에서는 아니었죠. 무슨 말이냐면 어제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개미가 매도 중이었다가 일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1.3포인트 정도 저점에서 끌어올립니다. 그거를 외인이 가만히 있다가 낚아채버립니다. 그러면서 땡겼는데 그러면 개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갖고 선물을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미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거 개미 파란색 요거 외인 자 빨간색 기관입니다. 검은색 주가 지수인데요.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 개미가 어떻게 됩니까? 파니까 주가가 오르가죠. 자 개미가 사니까 주가가 내려오죠. 또 개미가 파니까 주가가 오르죠. 개미가 사니까 주가가 내려오죠. 자 개미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개미가 사니까 주가가 빠지죠. 개미가 파니까 주가가 오르죠. 그리고 개미가 계속 파니까 주가는 계속 위쪽에 오르죠. 개미가 사니까 주가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죠. 개미가 파니까 어떻게 주가는 올라가죠. 개미가 사니까 주가는 내려오죠. 그렇죠? 내려오죠. 개미가 파니까 주가는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3월부터 외인들은 선물을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 싸움이 돼야 되는데 기관과 외인 싸움이 아니라 기관과 개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못 봤습니다. 요 근래 거의 안 봤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외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가야 될 상황에서 매수는 기관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장중에 기관이 매수를 좀 했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개미가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개 예측입니다. 외국인이 개인도 길들이기 작업 들어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던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1시 이후에 개미의 매수를 갑자기 해주는 게 외인한테 덜미가 잡힌 거. 오늘 개인의 포지션 반대로 완전히 움직이는 모습.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히 바보가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자꾸 그 콘덴코와 그러니까 백어데이션 선물 베이시스에서 백어데이션 상태로 계속 가서 프로그램 매도는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누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이 매도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관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개미가 갑자기 시장의 주도자로 나설래니까 외인이 그걸 그냥 가만 안 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제가 옵션 포지션 보였지만 개미와 기관과 외인의 모습이 좀 다른데 기관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보시면 올풋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어제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관들의 그 선물 그 매도는 계속 오늘도 나왔고 현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거래소하고 선물을 사니까 외국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시장 내부를 들어가 보면 외인은 사실은 선물을 살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개미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반대로 움직여주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유린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개미들의 행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특히 기술적으로 제가 어저께 일본 그려놓고 이거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돌파되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돌파가 되면 이제는 뭐 답이 없습니다. 이 돌파가 되면 2740 열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이 자리에 걸려서 하단선 걸려서 무너진 거가 맞다면 여기서 쓰러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서 쓰러지지 않으면 2740 무조건 봐야 한다고 보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번 주에도 되게 중요했지만 2565가 돌파한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도 역시 또 중요한 상황이 또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도 봐야 된다. 한 주간 되게 힘들으셨고 또 제 뷰를 보시면서 뭐 많이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도움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뭔가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한 주간도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저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료방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16년 시황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무대로 간 적이 2007년도 외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파동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게 상황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방송을 들으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도 합니다. 어제도 뭔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